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이들에 대해서 전원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첫 출근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요. 자,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집단 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장분들 이렇게 징계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관님과 어떤 얘기 주로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장관님 신고 왔고요. 예,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장관과 집단 성명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정보 추진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검사장 평검사 정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하나 꼭 갑니다. 예. 장관님께서 어떤 말씀 좀 하셨어요?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누셨는데. 고위간부 사태 이어지고 있는 건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수습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부 여당은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리고 법무부는 이 반대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글로 쓴 이 검사장급 인사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입니다. 노만석 전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스럽게 잇따라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송강 광주고검장은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노만석 전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표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대행과 구자연 대행과 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재혁 지검장의 사의는 분명히 항의성 사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변인님, 네. 다른 지검장 출신들도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또 법무부가 해당 지검장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지검장에 대한 평검사 강등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반발하는 사퇴였다면 이 두 사람들의 사퇴 순수성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사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폄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민주당이나 법무부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보이느냐, 인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많은 그 고위 검사들의 사퇴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줄사퇴에 대한 배경이 됐던 강등 문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법무부는요, 검사 직급에, 그러니까 검찰청법 내에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만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직급들은 명시되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비위 연루 사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평검사로 발령한 전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등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검사장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을 한 인물인데 실제로 이렇게 강등을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이외에는 모두 다 검사다.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의 상황은 사실 이제 뭐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이렇게 보직 이동시키는 게 뭐 법적으로 뭐 징계냐 아니냐 사실 그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진 상태고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도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징계라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그렇게 강등시킬 것이냐 보직 이동시킬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표가 줄사표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토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처음에는 좀 강대강으로 세게 가는 듯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나름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의를 밝히신 두 분의 검사장들도 나 이거 항명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 그냥 사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명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사태를 계속 중사태가 이어져야지 네. 또 여기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도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도 강등하겠다라고 조치를 내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강대강 구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사태는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다. 다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명령은 어긴 게 아니에요. 이미 뭐 명령도 포기했잖아요. 항소 없었고, 포기했고. 네. 없었고 또 본인들이 검사들이 본인의 의지로 항소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검찰 내부에서 사실 불만의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왔던 국민의힘은요.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항소 외압 범죄 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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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적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파면시키겠다고요?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정성호 장관 출근길에 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반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 반발이 없었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말 안 듣는 검사장들을 망신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어제 법무부 장관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게 내부 정보망에 저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오후에 검사장급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왜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뭐 2,000명이 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저 내부망에 몇 분이 글을 올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20분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100분의 1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발로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반발로 진짜 느껴진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검사장급들 계속해서 줄사표를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사실 크게 체감을 못한 걸 수도 있고 설사 장관이 느끼기에 반발이 좀 거세구나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어떻게 밖으로 반발이 큽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 말하는 것도 저는 또 장관으로서 채통상 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 내 반발이 정말로 커지는 것 같다.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민주당도 이 검사 징계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더 거세지겠지만 네. 그게 더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좀 일단락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이, 아니 대통령도 순방 가셔서 안 계시는데 왜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차라리 과천 이 법무부 청사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좀 키워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큰 동력은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갔잖아요, 법무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재명 대통령 출국 전에 네. 용산에 가서 네, 네. 이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거고, 결국에는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최상단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법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단에는 대통령실과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항소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용산을 방문한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이게 만약에 지검장급을 평검사로 발령하는 조치 지금 실제로는 안 할 것 같다, 검토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무마가 되면 검사들의 항의는 그냥 잦아들까요?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 요구는 계속 목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항소 포기가 워낙 이례적이었고 네. 검찰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사퇴한 것도 흔히 하는 말로 죽어서 사는 길과 살아서 죽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사퇴로서 사는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전달했었는지 네. 아마 밝혀야 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요. 근데 그 얘기도 나오죠. 과연 최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이야기 말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은 또 한 가지 있죠.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이죠. 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묶어놓은 5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리 때문에 국민들은 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 보면 수백억 원의 자산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본다면 참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이요,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일당들의 동결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아마 담은 것 같은데,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성남시가 또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4,890억에 대한 검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고,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낼 계획이고, 권력의 개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는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입니다. 자, 성남시는요, 검찰이 동결해 놓은 2,070억 원의 가압류.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걸 환수하려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대장동 형사재판 기록에 대해서 열람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남욱 변호사가 본인 재산 514억 원 해제 요구를 한 상황에서 성남시가요, 가압류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이 빼앗기느냐 찾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결정하겠죠. 이 성남시의 가압류를 먼저
받아주느냐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추징 보전 해제를 법원이 받아주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 범죄 수익이라고 지목되는 이 돈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